Y2K 버그로 세상은 시끄러운데 도준은 달랐죠. 이 혼란을 이미 한 번 겪어본 장본인이라 그 결과를 알고 있는 도준은 할아버지에게 다른 기업과는 다른 행보를 택하게 하며 믿음과 신뢰를 주는 파격적인 광고를 제안하는데요. 그건 바로 Y2K로 피해를 보면 모두 보상한다는 것이었고, 책임은 네가 진다 했지. 피해가 발생한다면 도준이 다 책임진다니 진 회장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죠. 할아버지 지금 막 100억은 넘게 버신 것 같은데요? 제 덕분에? 그렇게 새해 첫날부터 돈은 굳고 기업 신뢰도도 상승하는 찬스와, 대신 Y2K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면 그땐 할아버지께서 제 부탁 들어주시는 거예요? 도준의 소원권에 맞교환에 들어갑니다. 한편 입주업체에 줘야 할 돈 1,400억을 투자한 화영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주가에 돈 버는 게 제일 쉬워요를 외치는 사태까지 오게 되니 돈에 눈이 멀어도 한참 멀어서는 진화영 대표한테 주가 30만 원 선까지 얘기했다고 했던가? 더 가겠는데 이 정도면. 도준이 던진 30만 원의 목숨을 걸다가 미라클이 갖고 있는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주식 전부 다 처분해주세요, 대표님. Y2K 괴담은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뉴데이터 광풍도 민낯을 드러내겠죠, 곧. 급격하게 몰락한 주가로 공금 1,400억 원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닥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고만장하다가, 당신이 나를 도와. 당신 검찰 후배들 있잖아. 그리고 당신 서울시장 아니야? 이제껏 자신 앞에서 살살기던 남편의 분노를 마주하게 되니 정신 차려, 진아야!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는데요. 아빠 찾아가기 싫었던 화영은 세현에게 그 돈을 참으로 당당하게 빌려달라는데, 1,400억에 사드리죠. 진 대표님이 차명으로 갖고 계신 순양백화점 지분 25%. 세현은 1,400억의 코를 외치며 백화점 지분 25%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배는 떠난 지 이미 오래전이죠.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빌려가신 4천억에 대한 계약서 약정사항, 주가 변동에 따른 담보가치 보존을 위해 단서 조항을 달았었죠. 처음 4천억을 빌리며 맡겼던 지분 30%는 주가 하락의 미라클로 귀속되어 버리고, 쥐도새도 모르게 뺏어간 30%에다가 25%의 지분을 더해서 55%의 지분으로 당신들 미라클이 순양백화점을 인수하겠다고? 미라클은 5,400억의 순양백화점을 꿀꺽할 찬스를 얻게 됩니다. 분노한 화영 앞에 도준이 들어서고 도준이 앞세워 이 위기를 모면해보려 하는데, 뭐 백화점, 담보 뭐 그런 얘기는 그냥 우리끼리 하자. 너랑 나랑 가족끼리. 죄송해요, 고모.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상황이죠. 한편 도준은 화영을 수사하기 위해 검사가 된 민영을 찾고, 우리 검사와 제보자로 만난 거구나. 오늘 승계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날 이용해서. 그러면 안 돼? 초임검사인 민영에게 순양이라는 거대한 상대를 덥석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민영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도전일 수밖에 없는데, 검찰의 꽃 노르되 분노했던 민영에게 하필이면 딱 그 시기에 도준이 던진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임에 틀림이 없었죠. 재벌 3세 이용해서 나도 정의 구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순양백화점을 진화영을 파고들며 잡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역시나 재벌가를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돈 세탁의 증거를 잡은 민영은 드디어 재벌가 한 놈은 잡겠구나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 백화점 지분 그냥 나한테 다 던져버리고, 도준이보다는 내가 훨씬 낫잖아. 우리는 함의 속에서 나온 친남매인데. 오빠라는 사람은 지가 가진 지분을 꿀꺽하려고 안달이고, 나는 심파이다. 호루라기 차고 여 가만히 있을 기다. 아빠는 방관 중이고, 화영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초동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 상황에서 화영에게 손을 내미는 건 현민이었죠. 완벽하게 진 회장과 닮은 도준을 순양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자기들보다 뛰어난 존재는 천해야 언젠가는 자신들에게도 기회가 온다는 공감대가 맞아떨어져 화영과 현민은 한 팀이 되었는데요. 세상이 참 좁은가 봐요. 그렇게 화영을 수사하는 검사가 도준의 대학 동창이라는 것도 까고, 도준을 역공할 반전의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페이퍼 컴퍼니였던 순양데코를 실제 회사처럼 꾸며 민영을 혼란에 빠뜨림과 동시에 화영은 자신이 적대적 M&A의 희생양이라 민영에게 자기 포장하기 바쁘고, 민영에겐 도준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를 알리 없는 도준은 화영을 찾아가 백화점을 넘길 것을 제안하지만, 그 돈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인 사람들은 아웃 오브 안중이고 되려 가난을 조롱하기 바쁜 화영은
마지막으로 곱게 그 자리 내려올 기회를 놓치고 말았네요. 스스로 내려오실 수는 없을 겁니다. 본인 힘으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니까. 도주는 할아버지를 찾아 대걱에 대한 소원권으로 주주총회를 요청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를 날리는 진양철 회장은 이미 도준을 후계자로 찜한 느낌인데요. 해임안과 검찰 수사로 위기에 몰린 화영은 자신의 잘못을 임상무 탓으로 돌리려 하고 비정상인 오너를 모시는 임상무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암울한 미래를 위한 보장으로 역시나 자신만의 보험을 들어놓고 있었는데 그런 임상무를 찾은 건 도준이었죠. 진 대표에게 신의를 다한 결과 모든 법적 책임은 임상무님 몫이 됐네요. 진 대표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 상무님 자신을 배신하고 계시네요. 매일매일. 도준의 제안에 주주총회 증인으로 나서려 했지만 당일 순양가에 의해 조용히 납치를 당해버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 건 허위 제보의 단서를 가져왔다는 민영이었습니다. 민영이 등장해 어깨에 힘이 박 들어갔던 화영은 I win you lose를 외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민영이 들고 왔다는 단서는 도준을 향한 화살이 아니라 허위 제보는 미라클이 하지 않았습니다. 진 대표님이 하신 거죠. 화영 자신을 향한 화살이었고 그 뜻은 화영이 순양 백화점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죠. 그렇게 화영에게서 온갖 갑질이란 갑질은 다 당했던 임상무가 남긴 녹취 파일로 화영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도준이 가져온 양도 계약서에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야, 왜 하필 나니? 왜 하필 순양백화점이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고모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한테. 전 순양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럼 사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도준은 직원들에게 하던 갑질을 도준이 가족에게 하려 했던 화영을 응징하며 순양백화점 인수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IMF를 조기 졸업하며 정상을 찾아가는데요. 그건 바로 산업의 체질이 바뀐다는 의미였죠. 앞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건 금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미라클에게 기회가 될 거고요. 굴뚝장사 끝났대. 이제 돈놀이 해야 먹고 산다. 제조업 말고 금융. 금융지주회사 주인이 순양그룹의 주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금융의 시대가 온다는 거. 진 회장은 둘째가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여기며 그리는 그림이 나하고 같으면은 동기 가가 여 앉아도 괜찮지 않겠나? 둘째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줘도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서 순양 금융지주 회사를 설립해 실질적인 그룹 리더를 뽑을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순양 금융지주 회사가 바로 모든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절대반지와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그걸 제일 빠르게 알아챈 이 또한 셈이 빠른 둘째였고 말이죠. 하지만 후계자 후보에서 탈락해버린 장손 성준을 큰아들이 면전에 대고 하는 요구에도 현민의 암묵적인 요구에도 계속 외면 중이고 후계 대결이 치열해지니 며느리들 간의 대립도 활활 불타오르며 점점 더 진씨 집안의 대란이 코앞까지 닥친 듯한데요. 한편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로 순양백화점을 꿀꺽할 수 있었던 도준이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를 물고 들어온 데다 검찰을 움직인 걸로 봐선 진화영 대표 복수전인가 싶었거든. 근데 아니야. 우리 주식거래 흐름을 꽤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 그 얘긴 네, 순양증권 진동기 부회장이요? 만나면 전해줘. 작전 성공했다고. 그건 둘째의 동기가 미라클이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작전 세력이라는 의혹을 검찰에 흘리면서 1차 공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셈이 빠른 동기가 자칫 잘못하면 도준에게 다 뺏길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듯하고 거기다 현민타워로 현성일보를 움직여 2차 공격까지 시작이 되니 이건 현민의 도준에 대한 사적, 공적 복수 둘 다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동기는 양철까지 움직여 순양증권이 미라클을 꿀꺽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요.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순양증권이 인수하겠습니다. 그림 좋게 가시죠, 아버지. 조카의 시행착오를 떠안은 큰아버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해외 투자금 전부를 회수하는 길밖에 없는데 도준만 아는 사실이 있었죠. 그건 바로 9.11이었고 미리 해외 투자금을 회수한 탓에 도준은 아무런 손해 없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도준이 따라쟁이를 해왔던 동기는 아니었죠. 화영 때처럼 갑작스런 폭락장의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된 동기는 푸속션으로라도 만회해보려 발악 중인데 이번 폭락장에서 나 어떻게든 살아남을 겁니다.
폭락장에 베팅하는 풋옵션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흘러가는 물에 올라타는 일이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나라. 기적에 투자합시다. 바이 미라클. 한국 경제를 확신합니다.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물줄기를 바꿔보겠다며 도준이 내어놓은 바이 미라클이 코스닥을 살려내면서 풋옵션에 투자했던 투자금 100억마저도 날리면서 틈만 나면 틈새 비집기를 시도했던 동기가 자멸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너 여기 왜 왔니? 나한테 훈계하고 싶어서 온 거야? 아니요. 사려고 왔습니다. 순양증권. 도준은 동기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며 큰아버지의 노욕을 대신 감당하는 조카. 그림 좋은데요? 순양증권 인수까지 클리어. 그리고 허무하게 증권회사를 날려먹은 동기는 후계자 후보에서도 아웃되면서 진 회장은 도준을 후계자로 확정하는데요. 그렇게 기자회견장으로 가는 도중, 도준과 양철이 타고 있는 차를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와 트럭. 그리고 그 순간 도준과 양철의 차와 트럭 사이에 끼어든 하대리의 차. 동기의 지시에 첩자가 되기는 했지만 자신을 그저 울로만 보지 않는 도준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고쳐먹은 하대리였죠. 진 회장의 사고 소식에 가족들은 급하게 병원을 찾지만 코마 상태라며 면회 불가. 하지만 이건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를 밝혀내기 위한 철저히 준비된 계획이었고 그룹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병준 실장이 사건의 실체를 찾기 시작하는데 사고를 낸 트럭 운전수가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가 자주 다니던 게임장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데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일에 의뢰해 화조도라는 현민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작품이 연관되어 있으니 당연히 성준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무섭다. 와, 내를 죽이려 하는데, 와. 충격에 빠진 진 회장이 선망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순양의 3남매는 금융지주 회사가 도준에게 넘어가면 게임 오버임에 어떻게든 도준이 그 자리에 못 올라가게 막아야만 하고 도준은 할아버지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자신이 순양 금융지주 회사를 맡지 못할 수도 있음에 그렇다고 무리하게 할아버지가 참석했다가 선망 증세가 시작되면 할아버지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내일 이사회에서 할아버지 도움 없이 지주회사 설립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요. 아니 말이 돼? 스트라이크 없이 월드컵에 나간다니. 골은 누가 넣었는데? 도준이 택한 방법은 성준을 찾아가 할아버지가 멀쩡하다며 교통사고가 계획된 살인이었다며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을 살인 교사범으로 간주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더들 놓은 거라 정보를 흘리며 성준으로 하여금 순양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찬성하도록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성준도 머리 없는 성준이 아니니 찬성은 해주되 도준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를 대표로 만들려 도준의 뒤통수를 칩니다. 난 지주사 설립은 찬성하고 널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렸는데 그럼 난 범인일까 아닐까? 그런데 그 순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각성제까지 맞으며 진 회장이 이사회에 등장을 하며 성준의 짜놓은 판을 박살내면서 원래 계획대로 도준을 사장 후보로 만들어버리니 마지막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성준이 우리 할아버지지 정신이 아니다라고 까발리려 발버둥을 치는데 도준의 디펜스에 꽉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수를 해버리는 할아버지의 뒤치다거리도 마다하지 않는 도준이 원하는 걸 모두 이루기 바란다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한편 성준이 범인인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살인 계획에 사용되었던 그림이 모작으로 밝혀지면서 트럭 운전수가 가지고 있었던 메모가 힌트가 되어 연결되어진 곳에는 도진의 할머니가 있었고 친자식들이 의부다들의 아들 병풍이 되는 걸 지켜볼 수 없었던 피록이 벌인 일이었는데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에 선망 증세가 시작되고 이 상황을 자신의 친자식들에게 유리하게 써먹으려 했던 그녀 앞에 도준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가진 증거와 함께 그렇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려면 도준의 말에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할머니 비밀은 제가 지켜드리죠. 할아버지 비밀은 할머니께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도준은 또다시 할아버지도 보호하면서 한숨 돌리나 했지만 너 때문이다. 너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네가 감히 순양을 탐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왕래가 끊어졌던 저희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할머니세요.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지키세요. 그럼 할머니 자신도 구하게 될 테니까. 진씨 가문의 대란은 계속되고 있었으니 이제는 영기와 동기, 성준의 처가까지 합세해 순양 자동차의 주가 하락을 도모하면서 주주들의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보는 왕자의 난 성공 확률 반반. 순양제국 왕자들이 순양 자동차를 내세운 건 진양철 회장 때문이 아니야. 동포청년 때문이지. 가만 2002년 6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더라?